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역칼럼의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세계 핵 정상회담에서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재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헤이그 주재 미국 대사관저에 식사 자리를 만들고 두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이게 비공개 회담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정상 간의 이것이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아주 급팽창하는 대국임을 감안하면 일본과의 관계 역시 미국과의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도 한국의 대통령은 역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본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와 가깝게 만나면서 아시아에선 일본을 그동안 왕따시켜 왔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을 설득하고 압박해서 일단에 퇴행하는 일본의 길을 꺾고 말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려면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일본이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헤이그에서 한미일 3자 회동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외교에 일단은 손을 들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을 방문해서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한국이 다시 말해서 본인이 주도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그것을 오바마 대통령한테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과는 비핵화란 원칙을 고수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남과 북의 신뢰 구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서 만 1년 이상 많은 잡음 속에서도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일본의 역사 퇴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합해서 평화와 협력의 중심축을 움켜잡는 데 일단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했죠. 박 대통령의 그레스덴 선언은 바로 그러한 국제사회 내 리더십의 자신감의 절정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평가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워싱턴과 런던의 전문가들의 공동된 시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요. 미국이 극동지역에 닷을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극동지역의 섬나라 일본이죠. 미국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요. 미국에게는 중국과의 협력관계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본을 수하에 갖고 있으면서 중국과 협력해야만 하는 미국에게 바로 한국의 중요함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간파한 것입니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에서 중심이 된 지금의 상황 논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콧대를 이긴 전략의 기본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일본의 역사 배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데에 일단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물론 미주동포에 결집된 정치력이 여기에 한 구실을 톡톡히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밖에서 수상이 하는 말 따로, 안에서 하는 말 따로입니다. 그들은 미국만 옆에 끼고 있으면 제자리를 갖게 된다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입장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중국에 대항하는 역할을 일본이 충실하게 하겠다는 일련의 조치들을 연달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한 한인 동포들의 방식을 일본계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인들이 주도한 시민 풀뿌리 정치참여 운동을 여러분 일본계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이후에 우리는 연방의회에 한국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바로 코리아 커커스가 그겁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 연방의회에 일본위원회, 즉 저펜 커커스가 결성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지, 그리고 일본의 교토통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러한 전제하에 아시아에서 미국과의 동맹국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무장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이 바로 무기 수출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집단자위권 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일본은 최첨단 무기의 기술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네 나라의 국가의 힘으로 쓸 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무기 수출 금지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일본의 총리실 대변인은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무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일본의 무기 수출의 족쇄가 풀렸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의 무력 증강과 더불어 방위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곧바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영향을 줄 것이고 한반도에도 그 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북아시아는 변화하는 내용에 비해서야 시간의 속도가 못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심축인데요. 미국 시민인 미주 한인들이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민족적 에너지가 왕성하고 활력이 넘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족적 역량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일이 오늘날 민족성원으로서의 시대정신일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들, 바로 우리요, 미주 한인들이 이러한 역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힘, 이거 멈추지 않고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